네, 지금은 네이버 쇼핑, 예전에는 네이버 지시 쇼핑이라고 불렸었죠. 네이버 쇼핑 입점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시간에 스토어팜 가입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네이버 쇼핑에 입점이 됩니다. 물론 새로운 등록과 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되고, 강의 중에 살펴보시겠지만 특정 제품, 특정 업종에 관련해서는 어떤 인증서라든지 허가증 이런 것들이 또 첨부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에스크로 제도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쇼핑의 트래픽 및 거래액 그리고 성장률입니다. 연평균 PV가 28% 성장하고 있고요. 페이지 뷰인 거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컨텐츠를 보느냐 하는 그 페이지 뷰의 성장률이 약 30%에 가깝다는 겁니다. UV, 유니크 비지트, 그러니까 순 방문자죠. 순 방문자가 32% 성장,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죠.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액도 연평균 30% 성장. 대한민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이미 거의 최정점까지 성장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래도 연평균 30%씩 성장하는 거 보면 대단한 성장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걸 놓칠 수가 없죠. 당연히 입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다 한 판매업자가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다양한 판매업자, 다양한 쇼핑몰들이 서로 입점을 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환에 나와 있는 바대로 쇼핑 포털입니다. 쇼핑 포털이에요. 각자의 자사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 네이버 지시쇼핑이라는 곳에 등재해서 판매하게 되는 네이버 쇼핑 플랫폼이고, 이것을 네이버판 오픈마켓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 원피스라는 키워드 많이 치네요. 원피스 치면 자, 이런 화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다 네이버 쇼핑에서 나오는 화면이에요. 네이버 쇼핑 원피스 관련해서 500만 건, 525만 6,147건의 상품이 올라와 있고, 500만 건 중에 5개만이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해서 이러한 화면을 볼 수 있죠. 물론 원피스만 되어 있는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5개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출이 된다면 상당히 판매고를 올릴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원피스 쭈루룩 그림같이 노출된다. 그리고 아까 쇼핑 포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BYTOP, 러블러빈, 소애플, 주엔, 마지아룸, 자, 포털답게 다양한 쇼핑몰이 입점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쇼핑몰, 수없이 많은 쇼핑몰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쇼핑 입점을 치면 네이버 쇼핑 입점이 바로 뜹니다. 바로 사이트 등록이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첫 페이지에 네이버 쇼핑 입점 및 광고라는 안내판이 나오는데요. 네이버 쇼핑 광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교환에 적혀있지 CPM이라는 거 있는데, 그건 노출당 광고 되는 거니까 배너 광고에서 보통 쓰이는 방법이고요. CPC와 CPS가 있어요. CPC는 코스트 퍼 클릭이라 그래서 클릭이 될 때마다 코스트, 즉 비용이 나가는 거고요. CPS는 코스트 퍼 세일즈입니다. 판매가 될 때마다 코스트, 비용이 나가는 방식이고요. 클릭당 과금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간에도 알아보게 되는데, 온라인 광고 기법과 종합 제언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자, 원피스 클릭했을 때, 검색어로 입력했을 때 나오는 이 파워링크와 비즈 사이트, 여기가 광고 영역입니다.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SSF 샵 나왔어요. 사이트가 나왔죠? 쇼핑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가 원피스라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들어간 거였죠? 그러면 제가 여기 들어갈 때 이 물건을 샀던 안 샀던 이 쇼핑 데이는 한번 클릭한 거에 대해서 네이버한테 비용이 지불됩니다. 코스트가 비용이 지불이 되죠. 코스트 퍼 클릭이니까 제가 클릭을 한번 했으니
한 번 지불이 됐고 한 번 더 하게 되면 또 지불이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물건 살 게 아니니까 더 클릭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한번 클릭을 했을 뿐이고요. CPS 판매당 수수료는 물건이 팔리면 물건 판매 금액의 몇 %를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에 아무리 클릭해도 돈이 지불되지 않겠죠. 판매된 금액에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제휴 마케팅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의 판매되는 상품과 가격, 그리고 실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네이버 쇼핑 입점을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쇼핑 입점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요. 호스팅 서비스 제공 파트너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에는 현재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입점을 할 수가 있어요. 쇼핑몰을 가지고 있다면 호스팅사는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카페24, 가비아, 고도몰, 메이크샵, 이셀러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이 있는데 다 유명하고 튼튼한 회사들이죠. 저는 카페24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예전에 컨설팅하거나 마케팅을 했던 쇼핑몰들이 어떻게 우연찮게도 다 거의 카페24 쪽 호스팅을 쓰고 있어서 카페24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이미 한번 설명되어 있던 것을 각 플랫폼이 좀 더 원활한 설명을 곁들여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 이용자와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쇼핑몰 간의 편리한 연결을 위해 상품 검색, 카테고리 분류, 가격 비교, 쇼핑 컨텐츠 등을 제공하는 쇼핑 포털 서비스입니다. 제가 쇼핑 포털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면 네이버 쇼핑에서 광고 상품 판매 및 쇼핑몰 홍보를 하실 수 있으며 매일 네이버를 찾는 2,500만 이상의 이용자를 광고주님의 쇼핑몰의 잠재 구매 고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입점 신청하기 클릭. 입점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쇼핑몰을 운영 중인 사업자. 스토어팜 같은 경우에서 아까 스토어팜 URL을 검색 등록에 넣었었잖아요. 지금 그 스토어팜 URL을 여기에 입력하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인식을 못 해요. 오로지 쇼핑몰 URL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 말씀드렸던 CPC 패키지 입점비는 현재 무료로 진행 중. 입점비는 무료예요. 대신 클릭치는 과금이 되는 거고요. 이거 확인하셨으면 네이버 쇼핑 입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이거 당연히 동의해가지고 접수해야 되고요. 에스크로제라고 하는 매매보호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판매자고 구매자가 있는데 돈을 입금을 했어요. 근데 돈을 받고 제가 잠적을 했어요. 그러면 네이버는 중개자로서 네이버가 물건 판매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판매한 사람을 중개했던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중간에서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어떤 기간으로 오고 돈을 갖고 있어요.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서 이 사람이 받았다라고 확인을 해주면 그때 입금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입이 돼 있어야 네이버 쇼핑에 입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스크로제 등록 및 판매자처가 나와 있죠. 판매자, 회원가입, 구매자, 판매자, 구매자, 대금지 완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전에는 5만 원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던 건데 2013년 11월 19일부터 모든 거래로, 금액을 논하지 않고 모든 거래로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입점 신청서 작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게 있어요. 정보 불러오기 동의합니다. 이미 우리가 스토어팜을 개설하면서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보 불러오기 동의하면 정보가 다 떠요. 정보가 다 뜨고 사업자 정보까지 여기 입력했다면 사업자 정보까지 일괄 등록되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관련 원산지라든지 수입 신고 필증이라든지 해썹 이런 관련해서 서류까지 제출이 되어 있다면 그거 관련해서도 첨부 서류까지 자동으로 뜹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살펴볼게. 서비스 선택인데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가 있어요.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 페이가 있는데 이것을 쳐서 정보를 불러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가입됐던 그 정보를 어디서 불러올 것이냐. 우리는 이미 스토어팜 가입할 때 쇼핑에 입점이 돼 있기 때문에 쇼핑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페이에 이미 정보가 있다면 네이버 페이를 클릭해서 정보를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좋은 점은 시간을 아끼는 거죠. 타이핑 치고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 아이디 OTOW502의 정보가 적용되었다고 나오죠. 적용되었다고 나오고,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쇼핑몰 URL만 입점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페이지를 따로 서비스하고 있는 경우 체크하면 돼요. 별도의 모바일 페이지가 있을 경우에 체크하면 되고, 밑에 과금 yes or 과금 no, yes or no는 말 그대로 돈을 지불하면서 상품을 노출할 건지, 나 돈 없어, 돈 지불 안 해, 그러면 상품을 노출 안 할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담당자 정보, 이름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서류 첨부, 입점 신청과 서류 접수가 모두 완료되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입점 승인이 불가능해요.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에스크로 서비스 필수고요. 취급 품목에 따라서 그 외에 추가 서류가 들어가는데, 건강식품이라든지 화장품, 가공식품, 축산물, 농약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겠죠. 이런 판매자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배송료, 신용카드 피지사, 적립금, 쇼핑몰 개설일, 결제 방법,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입력을 하고, 여기에 들어오게 됐던 가입 경로, 어떻게 해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게 됐는지를 묻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네이버가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서베이를 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기입되고 제출이 되면 입점 신청하기를 통해서 입점 완료 단계를 가게 됩니다. 심사를 통해서 완료가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봐야 될 것은, 네이버와 관련돼서 거의 모든 플랫폼은 그것이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광고 영역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사용자 경험, 즉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사용자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사용자의 만족도를 검색 엔진은 뭘로 판단하느냐? 클릭수, 체류 시간, 페이지 뷰, 당사자의 활동성, 소비자의 신뢰성, 이런 걸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모든 검색 엔진 마케팅, 검색 엔진 최적화에 기본되는 게 유저의 클릭이에요. 유저의 선택이고요. 그 안에서 얼마만큼 머물러느냐, 얼마만큼 많은 글을 받느냐입니다. 쇼핑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얼마만큼 샀느냐도 중요하겠죠. 네이버 쇼핑을 보시게 되면 네이버 쇼핑과 스토어팜 보실 때 럭키존이라는 게 있어요. 럭키존을 입점하려고 보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 이미지를 이렇게 찍어야 된다. 상품 설명이 명확해야 된다. 상품 판매자에 대한 판매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있는 이유는 네이버가 중개자로서 엉터리 판매자를 소비자들에게 연결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상품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CPC 광고 수익도 올라가고, 혹은 CP에 있을 경우에 판매 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네이버 수익이 되기 때문에 안 팔리는 제품을 올리는 것보다 잘 팔리는 제품을 올리는 게 네이버 입장에서도 맞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고, 잘 팔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클릭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더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얘기고, 그 봤던 페이지가 마음에 드니까 추가 페이지를 봐서 페이지 뷰, PV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빠른 응대와 친절한 응대를 하느냐, 고객과 얼마만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비용을 들일 수 있는 거는 노출 과금 예스를 통해서 상품을 노출을 시키고 CPC든 CPS든 광고를 집행을 하는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이 클릭해서 들어오는 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여러분의 쇼핑몰을 클릭해서 오랜 시간 켜놓고 바라보고 다른 페이지도 눌러보고, 그리고 또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이 질문이나 문의를 남겼을 때 최대한 빠르게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 그런 것들도 비용 못지 않은 상인 노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스토어팜이라든지 지쇼핑을 할 때까지도 그런 활동성, 민첩성, 소통성을 잊지 말고 챙기셔야 됩니다.
잊지 말고 챙기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 비용을 들인 이상으로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잊지 마시고요. 꼭 신경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지식 쇼핑 강의를 마치겠습니다.